우선 저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북팔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형석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하고는 조금 좀 나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학번으로는 87학번이고요. 나이는 46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런 일들 자체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역동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젊은 에너지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막 몸도 잘 안 따라다 주고 또 마음의 여유도 많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제목에 북팔의 폭발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떤 전략이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그런 요소들보다는 사실은 운이 좀 좋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이 중에서는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일에 도전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걸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입장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기회를 살려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저한테 얻어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 이건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제가 진행해왔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대학 시절을 이야기하는 건 좀 가물가물한데 87년도에 이제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대학을 갈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학을 갔는지는 각각 다 자기에 따라 그 입장이 다르겠지만, 사실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으로 그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당시에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막 시키는 일만 했어요. 너는 무슨 일 해? 너는 공부해? 너는 공부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그게 곧 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모나거나 일을 이탈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정해진 길대로만 갔어요.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다시 또 와서 또 숙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고 시험 점수에 적당한 학교가 어딜까를 찾고, 그래서 이제 서강대 전자공학과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고 딱 났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4년 동안 워낙 80년도 대학교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물론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등 떠밀려서 이렇게 딱 왔는데 등 떠밀려서 여기 딱 도착해 보니까
그렇게 그 시키는 대로 해서 얻은 만큼의 결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거기에서 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머리가 깨지는 못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또 대학교 4년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학점도 따고 학점도 좋지 않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또 이제 취직하고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평범한 삶을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마치고 와서 직장에 들어갔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그냥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반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딱 들어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저도 그런 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복사. 선배들이 무슨 이런 제안서나 프린터물을 갖다 주고 이제 복사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그 한 층에 복사실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복사기만 굉장히 많이 있는 그 복사실에 가면 이제 동기들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무슨 복사 가게 점원처럼 다 복사를 해요. 그럼 뭐 회의 자료 만든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 10명이다 그러면 10세트씩 딱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한 1년 했어요. 그리고 뭐 대개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이메일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통신수단이. 그때는 그런 통신수단이 없었어요. 인터넷 되는 컴퓨터가 부서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공문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회사랑 무슨 연락 업무를 하는 거는 대개는 다 문서를 했는데 그거를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담당하던 회사는 한전이었는데 그 한전에 가가지고 그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동사무소 가가지고 우리 무슨 문서 접수하듯이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도장을 딱 찍어주고 뭐 하나를 카피해 주죠. 잘 접수됐다. 이런 일들을 대졸 신입사원들이 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니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정말 이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나 어디 대기업에 입사했다라고 들어갔는데 시키는 일은 다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도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내가 바라던 일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면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한 3년, 4년 정도 이제 계속 일을 배우는데 일을 배우다 보면 한 4년 차 되는 게 대리를 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뭔가의 조그마한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책임을 가지고 한번 일을 해봐 라는 식으로.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이제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거기에서 또 몇 년 지나면 과장 되면 또 더 큰 일을 받게 되고 뭐 차장, 부장 뭐 이렇게 부서의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의 범위도 넓어지고 일도 커지면서 사실 일을 배우는 건데 대개는 2년 차 정도에 한 절반 이상이 다 나가게 돼요. 이건 아니다 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인내심을 아마 다 써버렸나 봐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고 그 사회에 나가면서 그 인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딱 되는 해에 이건 아니다 그러고 이제 미련 없이 그만두겠다라고 저희 그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왜 그만둔다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제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도대체 너 일은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뭘 아나요? 제 일이 그때. 그러니까 일단 나가가지고 한번 찾아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장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찾아서 떠나는 거는 용기이고 여기에 남아서 내 몫을 하겠다라는 거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와 지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결심한 바가 있으니까 일단 저는 용감하게 나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갔죠. 나가고 난 다음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백수가 된 거죠. 그때 정말
제가 좀 결혼도 일찍 해가지고요. 그때는 결혼도 했었거든요. 막 집사람한테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가만 안 있죠. 멀쩡하게 다니는 회사를 왜 그만두냐. 그래서 이제 뭐라고 꼬셨냐면 우리 그동안 막 이제 서로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어디 변변하게 여행도 못 갔는데 그러지 말고 회사 그만두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가자. 그랬더니 이제 그럼 그만두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가 이제 95년도 12월 달이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둘이서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봤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은 완전히 대책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여행을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뭐 그때 무슨 이제 학원 선생님이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무슨 뭐 직업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저는 또 한두 달 또 집에서 백수를 지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일이 뭐였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룹사 연수를 들어갔어요. 신입사원 연수죠.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연수원에다가 사람들 한 몇백 명 모아놓고 뭐 이렇게 조로 나눠가지고 뭐 어디 등산도 시키고 뭐 조별로 발표회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학교 선배는 아니고요. 그냥 뭐 학번으로 선배인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자기가 바라는 게 없다. 그냥 나만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신은 광고회사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냥 뭐 경험도 없고 전공도 아닌데 왜 이걸 하려고 하냐. 다른 일 해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대기업 공채 봐라. 막 이런 얘기 막 하셨건데 이상하게 그분만 딱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일단 자기를 믿고 따라주면은 너 광고회사 가서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신뢰하게 믿음직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이 인생 코스를 바꿔서 어줍지 않은 대기업 사원에서 뭐 지금 어디 가면 제가 처음에 엔지니어 생활 한 2년 정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건 엔지니어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 사원 한 거죠. 2년 생활 하다가 광고 대행사 A로 완전히 전직하게 된 계기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한 1년 정도 다녔고 그거보다 좀 더 큰 광고 회사로 또 옮기게 돼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고 제 인생의 30대 초반을 이제 광고 회사에서 다녔습니다. 근데 일을 하니까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딱 저한테 맞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성과가 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코스를 밟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학교 나왔고 전공은 뭘 했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실무에 적응을 하고 실무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일의 성과를 잘 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 지수가 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잘한다.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막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제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광고회사는 기획과 제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획은 컨셉까지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나 마케팅 컨셉 그다음에 그 컨셉을 통한 제작물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고 이제 제작 쪽에서 카피라이터나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그거에 관련된 광고 시안들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제작팀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시안을 들고 와서 설명해주면 잘 팔거든요. 광고주들을 잘 설득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부풀려가지고 사장님이 이 시안 안 사시면 지금 후회하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약을 잘 못 팔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약을 잘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딴 회사로 주기로 한 광고도 막 뺏어오기도 하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저의 30대 초반이 광고회사의 경력으로 그렇게 막 흘러갔었죠. 그리고 뭐 큰 돈은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은 연봉을 받고 다니고 또 그게 재밌어가지고 뭐 홀려서 막 일에 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99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테헤란로에 온라인 회사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뭐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회사가 커지고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빼갔냐면 광고회사에서 다 빼갔어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후배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여기 빨리 사람이 모자른데 거기 뭐하러 있냐 빨리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뭐 게임도 잘 모르고 난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도 안 하잖아. 그리고 나는 뭐 온라인 이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어. 그랬더니 그런 거는 와서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일단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네도 다 간다는데 또 같이 놀 사람도 없는데 나도 가자. 그래서 이제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 회사로 들어갔죠. 99년하고 2000년은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웃기긴 한데 광란의 시대였어요. 광란. 돈이 너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시대에 잠깐 있었죠.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온라인 회사를 갔는데 물론 약간 뭐 뭔가 그런 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 뭔가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데 투자받는 돈을 갖고 막 어디 뭐 나쁜 데 쓰고 뭐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온라인 비즈니스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이쪽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우리가 맨날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뭐 그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들고 가서 팔고 뭐 이런 비즈니스 구조로 우리가 이제까지 돈을 벌고 살아왔는데 한국 경제라는 게 그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한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어떤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몇 년간 몇 개 회사를 거치면서 또 게임 마케팅도 하고 또 온라인 홍보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언제까지 이제 직장생활 할 겁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자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냐. 그래서 뭐 막연하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누가 돈도 없고 당장 뭐 월급 안 갖다 주면 집에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질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자기가 좀 준비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자기랑 같이 팀을 이렇게 몇 명 팀을 짜서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게 제 인생에 또 다른 또 뭔가의 기회가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직장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이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거기에 이제 앞으로 도달할 분도 있고 이미 지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30대 중반이라는 게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대 초반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일을 왕성하게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근데 3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 40대 초반까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역할에 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해당 부분의 전문가가 되든가 아니면 유능한 관리자, 그러니까 자기가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을 굉장히 잘 이끌 수 있는 관리자가 되든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 사람한테 그걸 자꾸 이제 강요하는 거죠. 너가 실무를 벗어나서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갖던가. 저 혼자 책임지는 일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되니까 그런 역할은 주지 않는 거죠. 30대 초반 같으면 그런 역할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다. 독립을 해야 될 때니까
지금 우리랑 같이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에 이제 한 반쯤 넘어가고 집에 가서 또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그래 하자 라고 해서 드디어 최초 2007년에 회사를 다 그만두고 이제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되는데 돌이켜보면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업은 2년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좀 끝이 안 좋게 됐어요. 3명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각자 헤어집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2년 만에. 돌이켜보면은 왜 잘 안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절실함이 없었어요. 절실함. 그러니까 너 한번 해볼래? 그랬을 때 해볼까? 그래? 뭐 네가 도와주면 한번 해볼게. 이 정도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 됐을 때, 잘 안 됐을 때 내가 그거를 이걸 되게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보다는 이게 뭐가 잘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좀 준비를 덜 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잘 안 된 하나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이 때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면은 이제 딱 그 스케줄에 딱 맞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냥 하는 거죠.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물론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오랜 기간 그거를 감당할 만큼의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대개는 그 갭에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를 해보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그게 실제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2년, 3년을 버텨야 되는데 대개는 그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만세를 부르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2007년에 지금 같은 두팔 같은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너무 빨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상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잘 안 되게 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각자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합시다. 우리 당분간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이제 이 소나기가 다 멈추면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뭘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각자 헤어졌죠. 그래서 같이 하던 맨 처음에 저한테 이제 사업하자고 오셨던 분은 이제 뭐 자기가 할 일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같이 했던 지금 같이 있는 이제 우리 기술이사 그 친구는 가산동에 어떤 쇼핑몰 회사의 서버 관리자로 취직했어요. 그 친구는 뭐 애도 많은데 애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글로 가고, 저도 어쨌든 뭐 집에 돈 갖다 줘야 되니까 아시는 분 홍보대 행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 2010년은 정말 저한테는 진짜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패배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한 거랑 비슷해요.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런 거랑 사실은 받는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일 어떤 사람들이 당신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까 그만두고 나가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나 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처럼 사업을 하다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여기서 끝내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의 심적인 어떤 부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2009년, 2010년은 그런 것들을 또 이겨내기 힘들 만한 개인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좀 아프신 분들도 많고, 누가 다치고, 누가 사고 쳐가 누가 해결하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겹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2010년에는 이거 그냥 한국에서는 더 이상 뭔가 잘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이. 그래서 우리
어디 짐 싸들고 어디 이민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왔어요. 아이폰이 들어왔는데 그 아이폰이 이제 아이폰을 제가 이렇게 써보잖아요. 써보니까 2007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비즈니스가 PC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스마트폰하고 PC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PC는 일종의 생산 도구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타자를 치는 워드 프로세서도 일종의 생산 도구죠.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짜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생각한 동영상이랑 보는 뷰어들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아 이거 스마트폰 갖고 뭘 하지? 라고 생각해보면 PC처럼 활용하기보다는 콘텐츠 소비도구처럼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다 사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할 텐데 그러면 이 콘텐츠는 과연 누가 만들어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준다면 이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또 이제 몸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뭐 힘든 일도 엄청 많이 있었고 또 한 번 이게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알리기도 미안해요. 너 또 왜 이상하지? 또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해서 잘 안 됐으면 정신 차려야지. 또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거든요. 막상 그러고 이제 저한테 사업하자고 부추겼던 그분은 한테 찾아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다시 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있잖아. 한 1년, 2년만 좀 기다려봐. 내가 다시 기반을 쫙 만들어가지고 다시 할 수 있게 좀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참고 그냥 지금 어디 가서 월급쟁이 역할 계속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다 하지 마라 이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다 맞긴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사업이라는 게 한번 해서 잘 안 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이라는 건 어차피 확률이 높은 싸움은 아니에요. 실패에 대한 부담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만큼 확률이 낮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저 사람은 계속 도전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손가락질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일 제가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해서 성공을 하는 그걸 제가 본다라는 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지금 조마조마하고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딱 해서 하고 딱 성공을 해버리면 와 그거는 진짜 그때는 이민이 아니라 어디 진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지 그걸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더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 생각이 미치니까 이거는 망해도 내가 망해야 돼. 남들이 하는 건 안 돼. 망해도 내가 망할 거야.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1월 달에 다시 시작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기술이사, 개발이사 그 친구가 있는 가산동 그 회사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불러냈어요. 점심시간에 불러내가지고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깃발을 들 테니까 너는 좀 눈치 보다가 될 것 같으면 나와가지고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친구도 약간 답답해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다시 재기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라고 뻥푸질을 하니까 이제 좀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집에서 버스 타고 가산동 디지털단지 가서 점심시간에 나오면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기획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회의를 쫙 해서 그 기획 내용이 딱 정해지면 그 친구가 그거를 외주 주는 개발자한테 이제 계속 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앱을 개발해 달라고. 그래서 북팔이라는 이름을 뭘로 할까? 이러면은 금방 사람들한테 좀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막 이름도 정하고, 아무튼 뭐 그때 이제 우리는 이거를 뭐 스타벅스 창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집에 차고도 없어가지고 차고 창업은 못하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창업하는 거니까 스타벅스 창업이라고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도 말고 딱 6개월만 할 거다.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앱이 나오고 나서 6개월 안에 반응이 없으면 정말 미련없이 접고 다시는 이제 사업 안 할 테니까 우리 딱 6개월만 지켜봐주고 6개월 뒤에 성과가 나오면 그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11년에 다시 이제 북팔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맨날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실제 법인을 내려고 그러면 어쨌든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만들려면은 임대계약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앱 다운로드가 한 10만 개만 돼도 우리는 대성공이다. 그 해 12월에 10만 개를 깔면은 우리는 정말 성공이니까 그때 우리 어디 가서 우리 소주 한잔 하자, 축하하는 의미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해에 12월에 앱을 100만 개 넘게 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결과물들 딱 보여주니까 이제 좀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그 맨 처음에 같이 저희랑 했던 분이 처음에 찾아갔더니 너 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다 만들어 줄게, 막 하지 마,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 그 성과를 딱 내니까 자기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뭔가 이렇게 돈도 좀 만들어주고 추가로 펀딩도 해주고 그리고 뭐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북팔은 성장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다시 또 그러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순탄하게 왔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항상 이제 뭔가 이렇게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산이 올라가면 고를 내려오고, 뭐 산이 올라가면 고를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식의 오판들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가 좀 잘 되니까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죠. 잘 되니까 더 투자를 늘려, 더 비용을 늘려, 그렇게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의 판단 착오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방 위기가 오는 거예요. 금방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또 이겨내려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또 그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하면은 또 거기에서 또 살 길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이클을 타면서 이렇게 진행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기회는 언젠가는 한 번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99년, 2000년 같은 그 광란의 시대에 정말 이렇게 투자 받아가지고 막 어디 이상한 데 돈 쓰고 뭐 내 의사결정의 속도도 빨리 대응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적인 예로 저희가 했던 실패에 대한 부분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뭐 100만 개 다운로드되고 막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퍼포먼스가 많지. 그러면 이제는 책을 전부 다 무료로 돌리고 거기다가 광고를 붙여가지고 광고 비즈니스로 돈을 벌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무실도 막 강남으로 이제 옮겼어요. 강남에 있는 광고 대행사들 이제 가서 영업해야 된다고 강남으로 옮기고 사람 더 뽑고 막 광고 플랫폼도 우리가 막 개발한다고 그러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고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모바일 광고의 패턴이 싹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그런 수준의 광고는 더 이상 광고주들이 찾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개월 동안 그 속도감을 못 따라간 거예요.